안녕하세요. 아이엠 그라운드 업글마담입니다. 오늘은 제가 한 달 동안 끙끙거리면서 읽었던 책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책 제목은 짜잔! 12가지 인생의 법칙입니다. 이 책은 사실 추천을 받았습니다. 제가 늘 존경하는 멘토로부터 추천받은 책인데 역시나 어렵더라고요. 혼돈의 해독제라는 부제를 가지고 있어서 쉽게 읽어지는 책은 아니었지만 굉장히 여운이 남고 기회가 된다면 꼭 두세 번 곱씹어서 읽어보고 싶은 책입니다. 오늘 제가 이 책을 처음 읽을 때 제 마음가짐 지금이 6월달인데 제가 4월 24일부터 시작했거든요. 세상에 한 달이 넘었네요. 저는 한 달 정도 읽었다고 생각했는데 네, 오랜 시간 동안 힘겹게 읽어낸 책인데 2022년 4월 24일 날 이런 글을 적어 놓고 시작을 했네요. 정도, 옳은 길, 지향할 방향은 존재한다. 보다 인간답게 가치 있게 살기 위한 12가지 인생의 법칙을 배워보자 라고 해서 제 사인을 이렇게 써 놓았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한 장 한 장 성실하게 읽어보았는데요. 먼저 저자를 소개를 해드릴까 해요. 조던 B. 피터슨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토론토 대학의 심리학 교수예요. 심리학을 다루다 보니까 조금 내면 깊이 깨달음을 주는 책이다 보니까 저는 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전 하버드대 교수이기도 했고요. 이분의 굉장히 감명 깊은 업적 중에 하나는 토론토대 학생들에게 내 인생을 바꾼 교수로 뽑힐 만큼 굉장히 인정받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분이 항상 본인의 사이트에 주장하는 내용은 누구나 알아야 할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 라는 Y를 외쳤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은 가장 소중한 게 무엇일까요? 그 명제를 가지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은 구성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프롤로그가 있고요. 그리고 법칙 12가지를 카테고리별로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프롤로그에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신념 체계에서 다룬 내용이 있는데요. 읽어드릴게요. 신념 체계. 즉, 문화 체계를 공유하면 구성원들이 안정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다. 문화 체계는 다시 말해 가치 체계다. 모든 행동과 인식은 목표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데 타당한 목표는 필연적으로 가치를 기준으로 판단된다. 가치가 없으면 목표를 판단할 기준이 사라져 행동과 인식이 무의미해진다. 저도 여러 가지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존재하고 제가 이끄는 조직도 있고 또 제가 구성원으로 존재하는 조직도 있고 저는 또 가족으로서의 어떤 구성원의 역할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조직 안에는 신념 체계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신념이 과연 있는가, 문화 체계가 있는가. 그래서 문화는 굉장히 강력하죠. 요즘 한류 열풍이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열풍인데 그것은 한류 문화가 전달이 되는 거지 단순히 연예인이 어떤 상품화 되는 건 절대로 아니거든요. 그만큼 문화 체계는 강력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든 행동과 인식은 명확한 목표 하에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목표가 없는 사람들은 일시적으로 행동할 수는 있지만 결국은 그 행동은 무의미해지거나 사라진다라는 내용도 아울러서 이곳에서 하게 되었어요. 인간이라는 존재에 내재한 고통을 견딜 수 있게 해줄 무엇인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삶의 의미라고 합니다. 죽음의 수용소 책을 읽으면서 삶의 의미가 뭘까 지독하게 고민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혹시 읽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곧 죽을 수도 있는 그 수용소에서 살고자 하는 아주 마음 깊이에서 우러나오는 그 욕구는 결국 삶의 의미였다라는 거죠. 내가 당장 먹을 것도 없고 굉장히 외부로부터 고통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살아야만 해 하는 강한 신념은 결국 삶의 의미였다라는 거고 그 고통 속에서도 그렇게 고통스럽기보다는 행복했었다라는 그 증언들이 나오는 속에서 과연 나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저도 지독히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덜어는 고통일 수 있어도 삶의 의미만 있다면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라는 깨달음을 저도 그 책을 통해서 얻었는데 이 책에서도 그 내용이 있습니다. 고통을 견딜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삶의 의미라는 거죠. 오늘 제가 많은 질문들을 하네요. 그쵸? 소중한 게 무엇일까? 아까 질문을 했었죠. 아울러서 또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네, 저도 삶의 의미를 굉장히 많이 고민했고 그것이 제 사명, 제 신념 체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사명과 신념 체계를 이루기 위해서 하루하루의 목표가 있고 그 목표들이 모여서 제 루틴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이 자리에 계신데 한 분이 저한테 몇 달 전에 질문하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제가 루틴을 열심히 할 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죠? 라고 했을 때 제가 딱 한마디 했어요. 꿈이 저를 이끌어요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꿈이 저를 이끌어요. 저는 이 공간에 이끌려서 왔죠. 이 공간은 바로 꿈을 이루는 공간이니까요. 이곳은 바로 꿈이공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언급합니다. 12가지 법칙, 그곳에 있기 위한 지침이라고. 그럼 그곳은 어떤 곳인데 궁금하시죠? 그곳은 혼돈과 질서의 경계선 위에 있습니다. 그곳은 우리가 안정을 누리면서도 얼마든지 탐험과 변화, 그리고 수정과 협력을 시도할 수 있는 곳입니다. 파라다이스 아닌가요? 굉장히 안정적이면서도 굉장히 탐험할 수 있는 그곳. 그곳은 12가지 법칙에 의해서 만들어진 곳입니다. 자, 그러면 진정한 존재로서 영웅적 행위를 갈망하고 삶이 부과하는 책임을 기꺼이 지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정말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되리라고 확신하는데, 그리고 우리 모두 올바르게 산다면 우리는 다 함께 번창할 것입니다. 이 책을 읽어 나가는 여러분들, 모든 이들에게 행운이 함께 하기를 저자 조던 B. 피터슨이 이렇게 썼습니다. 자, 12가지 법칙, 그 첫 번째 법칙입니다. 자, 어깨를 쫙 펴고 똑바로 서라. 첫 번째 법칙입니다. 와, 이게 어떻게 첫 번째 법칙일까? 결국은 정신은 육체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육체부터 바로 세워라라고 저는 해석이 되고요. 여기에 바닷가재의 사례를 들었는데 공룡보다도 더 훨씬 오래 지금까지도 생존하는 동물이잖아요.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치열한 생존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그려내는데 그 얘기는 제가 여기서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그 바닷가재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 있겠죠. 아셔야 될 거 있어요. 세상은 원래 불평등하다라는 거죠. 인정할 건 인정하고 들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잔혹하고 야만적인 분배 원칙이 경제 영역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삶에 적용된다라는 이야기고요. 여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법칙들이 있어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파레토 법칙 들어보셨죠? 또는 여기서 전 처음 들은 법칙인데 프라이스 법칙이 있어요. 이것은 관련 업계 종사자 수의 제곱근에 해당하는 인원, 즉 예를 들어서 100명이 있다 치면 그 중에 10명, 생산량의 50%를 만들어낸다. 즉 10명이 50% 일을 다 담당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있는 사람은 어느 조직마다 상위 10%가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이거 불평등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저는 민주주의, 자본주의 이런 곳에서는 당연히 불평등이 그래서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저희 아이들하고 대화한 거 좀 설명드릴게요. 공평과 공정의 차이는 뭔지 아세요? 아이들이 항상 그래요. 뭔가 과자를 나눠주면 이거 너무 불공평해, 불공정해라고 얘기하는데 그 뜻은 알고 얘기하는 걸까요? 3살짜리 아이한테 새우깡 2개를 주고 5살짜리 아이한테 새우깡 2개 주는 게 공평할까요? 그게 공정할까요? 그쵸. 공평이라는 건 똑같은 조건일 때 똑같이 나누어 주는 걸 공평이라고 한다면, 공정은 조건이 다를 때는 다르게 나눠주는 게 공정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야기를 해요. 오빠는 너보다 나이가 많고 밥도 많이 먹기 때문에 너보다 간식도 더 많이 먹어야 공정한 거야. 공평과 공정의 의미를 명확하게 안다면 이렇게 계층이 나눠주는 것도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닐까요? 그쵸? 열심히 일하고 또는 열심히 자기 개발한 사람이 잘 사는 세상인 게 공정한 거잖아요. 그쵸? 그 법칙이 여기 다 나와 있어요. 프라이스 법칙. 즉 100명 중에 10%만이 전체 생산량의 50%를 담당할 만큼의 능력자더라라는 게 있고요. 또 파레토 법칙도 나옵니다. 이건 제가 다른 유튜브에서도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요. 파레토라는 사람이 있죠. 이탈리아.
전체 부의 80%를 전체 인구의 20%가 소유했다라는 거예요. 이 파레토 법칙이 예전에는 20대 80 법칙이었죠. 근데 점점 95대 5%, 이제 99대 1%로 점점 그 간극이 벌어진다는 얘기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즉 굉장한 소수가 전체의 부를 거의 다 가져간다. 부뿐만 아니라 뭐 어떤 생산력 이런 것도, 어떤 일도, 뭐 예를 들어 어떤 백화점에 있는데 직원의 딱 그 20%가 그 회사 백화점의 매출의 거의 80% 이상을 담당하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특출난 사람들은 따로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조금 종교적인 얘기, 마태의 원칙도 있어요. 저는 종교적인 어떤 내용 잘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가혹한 가르침이라고 여겨지는, 저 이거 처음 들어봤는데 여러분 들어보셨을까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충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게 마태복음에 있다고 하거든요. 이것은 능력의 차가 아니라 결국 마음의 차이더라 라는 이야기였어요. 즉 내가 능력은 좀 부족하더라도 성실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가겠노라 라는 그런 마음의 차이에 따라서 풍족해지고 그렇지 않아진다라는 얘기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 능력이 좋은 사람만 잘 살아? 라고 한다면 이 마태의 원칙이 작용한다고 생각을 해요. 더러 내 능력이 좀 부족해도 내 성심성의껏 내 마인드를 다지고 내 어떤 그 깊은 뜻을 태도에 의해, 아주 정성스러운 삶의 태도에 의해,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그 태도에 의해서 풍요로움은 주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오늘 세 가지 법칙, 첫 번째 프라이스 법칙, 파레토 법칙, 마태의 원칙의 법칙, 이 세 가지 원칙에 의해서 분명히 격차는 벌어지고 삶의 질은 달라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능력도 키우고 능력이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마음을 다해서 내가 삶의 태도를 취한다면 복은 따라오지 않을까, 풍요로움은 따라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깨달음을 저는 얻었습니다. 자, 그럼 이 책에서 똑바로 서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똑바로 선다라는 것은 우리가 삶의 요구에 자발적으로 응답하면 신경계가 완전히 다른 식으로 반응을 한대요. 예컨대 재앙 앞에서 얼어붙지 않고 적극적으로 도전한다. 만약 용을 만났다면 겁에 질려 움츠러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용이 모아둔 황금을 찾아 나선다. 또는 더 높은 서열을 차지하기 위해서 당당히 앞서 나간다. 자신의 영역을 지키고 키우고 개선하려는 의지를 보인다. 이런 모든 변화가 물리적 재구성이나 개념적 재구성을 통해서 현실적으로 또 상징적으로 구체화되게 된다고 합니다. 어깨를 피는 것만으로도. 자, 두 번째, 어깨를 바로 선다는 것은 두 눈을 크게 뜨고 삶에 엄중한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미래요. 어깨를 핀다라는 것 자체가. 세 번째, 어깨를 똑바로 핀다는 것은 옳은 것과 편한 것이 충돌하는 그 지점에서 십자가를 짊어지겠다라는 뜻이랍니다. 우리가 옳은 것과 아주 편한 것에서 항상 갈등하잖아요. 아, 오늘 그냥 편하고 싶은데, 옳은 길은 이쪽이지만 좀 편하고 싶은데 라고 할 때 과감하게 십자가를 등에 업겠다라는 것이 어깨를 핀다라는 의미랍니다. 따라서 자세부터 반듯하게 바로 잡아야 합니다. 구부정하고 웅크러진 그런 자세를 당장 버리고 당신의 생각을 거침없이 말하세요. 그리고 바라는 것이 있으면 그런 권리를 가진 사람한테 당당히 요구하세요. 이제 당신은 삶에서 피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기꺼이 짊어지면서도 그 속에서 기쁨을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오늘 하루 어깨 쫙 펴고 그리고 똑바로 서는 그런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법칙 1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